이 색감을 못 담네. 올해 처음이라니. 예쁘다. 어찌나 내가 실신하면 119만 잘 위치를 잘 안 내줘. CPR을 한번. 아 맛있어. 역시 물은 이거지. 먹어보면 정상인 줄 알겠네. 진짜 나도 먹어야지. 도핑해야 된다. 아, 도핑 필수. 난 빈츠 사왔는데. 진짜 존맛탱. 어제 오이 살라다가 수영하고 가는데 오이를 싸게 파는 거야. 하려고 하다가 에이 뭐 할아버지도 뭐 1시간 반이면 가는데 뭐 오이까지 챙겨.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데. 아버지 대단하셨네. 난 엄마가 챙겨줬어. 내 얼굴 너무 빨개. 사진 일부 직전이다. 아, 살겠다. 당. 입안이 살겠다. 행복하네. 오늘 이제 정상 올라와서 2월 3일에 뭐 할지 뭐. 맞아. 올라오면서 생각했는데 또 앉자마자 이 쾌락에 취해가지고. 이 뭐 먹고 싶은 거 있다며. 그게 빈치 말한 건 아니지. 아까 올라오면서 나 뭐 묵고 싶은 거. 아 먹고 싶은 거. 수원은 언제 시작했어? 2주 전에 시작한 거야, 그러면? 2주 전에 고급. 고급반이 새로. 그러니까 내가 초급 한 번, 중급 한 번, 지금 고급 2번째거든. 아, 근데 그게 보통 3개월 과정이야. 그때 내가 회사 그만두고 5월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확실히 내가 선생님의 영향을 받나 봐. 내가 선생님 중요하다. 그 선생님을 엄청 좋아했거든. 근데 내가 살면서 만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에너지가 강렬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뭔가 낯가리고 불편한 거 싫어하는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거든. 근데- 너무 좋지. 근데 그 초중급반 끝나고 고급반을 갔을 때 고급반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인 거야. 근데 그 선생님은 살짝 점잖은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표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움츠러들고 약간 이래서 결석을 좀 한 것 같긴 해. 흥미가 좀 떨어져서. 근데 이번에 다시 곡을 개강하면서 원래 선생님이 다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흥이 나는 거야. 별거 안 했는데 쌤이 막 칭찬하고 막 장난치고 막 이러니까. 중요하다. 옆에 다른 수강생도 이 선생님이랑 수업 처음 들어보는데 칭찬도 잘하시고 하니까 너무 신이 나서 맞아. 수업이 너무 재밌다는 거야. 나도 그런 에너지를 가진 인간이 되고 싶은데 쉽지 않네. 칭찬해주면 그 정도 아닌데 싶으면서도 좋아. 진짜 착각할 정도로 칭찬한다니까. 진짜 진짜 막, 내가 아니 잘하다. 계속 잘한다 해가지고 나는 뭐 내가 재능 있는 줄 알았다. 얘가 아니더라고. 고급반에서 보니까 너무 웃기다. 나는 뭐 피렘이더라고. 아 착각할 뻔했어 진짜인 줄 알고.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것도 재능이야. 칭찬 사실. 너무 멋있더라. 근데 어차피 지금 실기 배운 거는 내가 바로 시험을 못 친단 말이야. 왜? 실기는 필기를 합격해야만 기회가 있어. 근데 나는 실기를 치기 전에 호주를 가니까. 그래서 무조건 일단 나는 여기서 필기를 따고 호주에 가서 실기를 공부해야겠다. 실기는 그냥 어쨌든 내가 계속 연습하면 되고 유튜브 찾아보면 되니까. 필기는 공부가 잘 돼가고 있어. 필기 책이 요만하더만. 그거는 한 권이겠지. 또 많잖아. 문제도 없고 이러니까 난이도도 알 수가 없고. 근데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작년이지. 작년 7월에 합격률이 몇 %인지 알아? 필기? 몇? 몇일 것 같아? 좀 낮나? 필기 합격률? 한
56? 19. 어? 이제 19인 걸 뭐 이거는 나 그런 거 처음 봤는데?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약간 내가 그런 시험 준비를 정식으로 해본 적이 없잖아. 토익도 안 치고 나는 취준도 안 해봤으니까. 대박이다. 그래서 카페가 있대. 그래서 카페에 그냥 한번 들어가 봤어.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떠드는 거야. 저번 연도 합격률이 19%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고, 주최하는 곳에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다고. 구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시험 문제도 공개 안 하고. 와, 대박이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일반 공무원 시험은 젊은이들이 치잖아. 근데 이 시험은 무조건 젊은이들이 치는 것만은 아니니까 어쨌든 공무원 시험에 어른들이 치는 경우는 극소수잖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연세 있고 지금 연필을 내려놨다 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지. 아니면 접수해놓고 안 왔을 수도 있고. 접수할 때 막 불타올라서 막 공부하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 이거 아니다 서울이니까 해가지고. 시험 한 번 치러 그까지 가야 되잖아. 19%면 치라는 거잖아. 그러면 대박인데. 그게 평균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총점만 넘으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한국어의 이해는 무조건 60점을 넘어야 되고 수어 통역학의 기초는 뭐 몇 점을 넘어야 되는데 그 두 과목의 평균이 최하점이 2점을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만 잘 쳐도 안 되고 그냥 둘 다 어느 정도 네 과목의 해야 최저점도 맞추고 평균도 맞추고. 그거 아니야? 수능 최저 맞추는 거랑 똑같네? 그러니까 뭘 그렇게? 나는 반발심이 좀 들다가도 아 그래 이거는 그들의 언어니까 내가 잘못 통역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그런 줄 알 거 아니야. 맞아.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빡세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또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가 책을 펼치면 또 좋겠다. 아, 일로 가는 거구나. 왼쪽으로. 어떻게 저렇게 딱 나 있냐? 인위적인 것도 아니신데 신기하다. 안 담기는구나. 도착. 안 돼. 건배해야 돼. 정상. 정상수다, 정상수. 티슈가 필요해. 감사합니다. 새 거네요. 물티슈 괜찮아요. 그냥 말아서. 콜 한번. 너무 잘 올라왔는데? 용감하다. 멋져 아주. 머리 좀 통풍 좀 시킵시다. 지금 묶어가지고 안에 습기 엄청 찼을 것 같아. 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필요하면 말하세요. 네, 주세요. 도핑해야겠어요. 새로운 도핑. 냉수. 근데 엄청 연해. 연하제, 답답하제. 우와! 성공. 우리 몇 시야? 얼마나 걸렸지? 한 11시에 출발했을 건데. 12시 50분. 우리 11시 넘어서 출발했을까? 진짜? 그럼 할아버지랑 비슷하네. 진짜. 우리 비슷하네. 그래. 쓸만하네. 나 빈츠 먹고 싶어. 안 꺼냈구나. 꺼내야지. 너무 잘 흘린다. 도핑. 다 먹어 감사합니다. 치워야겠다.
뭔가 이렇게 같은 코스로 시원해. 매번 이렇게 해야 내 체력이 얼마나 나날이 발전을 하는지 보인다고. 썩어가는지. 근데 옛날 그 경로는 몸이랑 상관없이 그냥 너무 누가 가도 무자비했어. 솔직히 누가 가도 힘들어도 우리라서 힘든 게 아니야. 너무 무자비했어 거기는. 미쳤다. 행복해. 정말 장난 아니다. Cheers. 맛있다. 달다. 이거 봐라. 아버지한테서 가져온 거 아니야? 집에. 정상에 선물이 있다. 정상에서. 널 위해 내가 준비한. 또 뭐야? 두두두. 뭐야? 유지의 신간. 위스키. 야, 그거 우리 그 구독했던 응. 그 내용도 거의 다 실려있는. 초판으로 샀지. 뭐야? 니도 샀나? 나도 샀지. 초판이라서 이게 앞에 뭐야? 이렇게 문구를 다 적은 걸로 주더라고. 지금 전율. 유지의 신간 짱이지. 전율. 난 유지의 신간보다 너의 그 세심함과 센스 있죠. 센스의 전율이다. 나는 다음 주에 줄까 했는데 당연히 있어야죠. 이런 기쁨은 딱 산에 올라가서 달콤함을 누려줘야지. 편지지에 쓸까 하다가 네가 항상 엽서에 써줘서 나도 엽서에 Dead 썼다. or not. 아니 벌써 다 읽었는데 내 지금 덕지덕지 포스트잇. 진짜 너무 좋아. 제목도 참 찰떡이다. 제목 너무 마음에 들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위를 말하는 건가? 근데 이 문장이 들어있는 꼭지가 나오거든. 근데 사실 그 문장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어. 나도. 그래서 읽고 나서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해를 못해서 거기에 퀘스천 문구 달아놨거든. 너무 가까이 왔어. 6월 3일에 어디 갈까? 그러니까 일단 아침 일찍 만나야 된다. 우리 다음엔 돗자리도 들고 올까? 응. 돗자리를 깔아놓고 조그마한 누워서 데 얘기 좀 하고. 책 좀 읽고. 응. 여기서는 진짜 그래야 되겠다. 오늘은 좀 차가 밀려서 늦었지만 이제 금요일에 일찍 자고 그리고 한 9시, 저녁에는 주차도 정리치 할 수 있잖아. 한 9시 반쯤 만나가지고 올라오면은 한 11시 되겠지. 지금 한 1시간 정도 시간 남으니까 책 읽고 하면 되겠다. 어떨 생각해? 너무 좋다. 미쳤다. 또 이런 데서 읽어야 맛이 나는 또 책이 있거든. 또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 진짜 그런 게 이런 책인 것 같다. 나 아야. 이런 작가가 직접 이야기해주는 책. 내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작가 이름 까먹었다. 이 들으면 무조건 아는 작가인데 복자에게인가? 복자에게 쓴 작가인데 편지 읽고 싶다. 용용. 근데 거기에 약간 애완 인물이 나오거든. 뭐가? 회사에서 적응을 못하는 남자가 나와. 학교 다닐 때 한 80년대 사회 운동하고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대학을 다녔던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니는 내가 대학을 다니고 있어.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가 막 되게 뭐 할 때마다 촛불 운동 시위한 사람들 막 되게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교수야. 수업을 할 때. 정식 수업은 잘하나. 근데 그
그래서 그 수업을 애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그 교수의 시험은 참석해서 이름만 적으면 점수를 주는 시험인 거야. 그러니까 수업 듣는 건 고역인데 시험은 점수 따기 너무 좋은 시험인 거지. 그래서 시험 치는 날만 되면 애들이 막 몰려드는 거야. 이름만 적고 그냥 자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네가 지금 딱 듣는 수업이 있는데 이름만 적으면 점수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름을 들으면 점수를 준다. 시험 문제가 없어. 그냥 이름 석자만 적으면 된대.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 이름만 적고 남은 그 시험 시간을 억지로 때워. 자거나 그냥 막 그것도 싫어. 딴짓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 근데 바로 그 남자 주인공이 이름만 적으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교수가 이 문제를 우리한테 왜 냈는지 알 것 같다. 왜 이름만 적으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만 적지 않고 자기 막 계속 끄적여. 그러니까 조교가 와가지고 야 이름만 적으면은 점수 준다니까. 근데 딴 거 왜 적냐고. 별로 못 적게. 계속 말려. 그래서 시험지를 뺏어가. 그래서 다시 시험지 이름만 적어 하고 주면 또 다시 적고 걔는 뺏어가. 이게 계속 반복인 거야. 그리고 계속 반복돼서 이제 결국엔 그 사람은 시험지에 자기 이름만 빼고 뭔가를 적어서 낸 거야. 그래서 그걸 술자리에서 친구가 얘기해주거든. 그래서 여자애들이 물어봐. 그럼 그때 대체 뭘 적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적었대. 그러니까 그 시대를 뭔가 약간 비판하는 것 같은 시? 근데 왜 이름 안 적었냐? 그러니까 그 시는 내 시가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제출한 그 시가 그 사회화 운동하는 데에서 계속 사람들이 그 시를 막 외치면서 서로 이제 마음이 모여지고 막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그 대목이 딱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대목 나는 어떻게 했을까? 왠지 안 적었을 것 같긴 해. 약간 반발심이 생겼을 것도 같고. 그리고 내가 대학에 다니는 이유가 오로지 점수의 목적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그럼 저 교수는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잖아. 교수가 그러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짓을 하는 건데 모두가 그렇게 눈 감으면 뭐가 되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힘들었던 거야. 하필 근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뒤에 약간 다른 그 단편 소설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 보면서 약간 굳이 저렇게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캐릭터잖아. 안 하는 캐릭터. 다 하는데 안 하는 캐릭터니까 이게 뭔가 괜찮다고 할 수 있나? 이런 행동들이 진짜 다수한테 피해를 주는 건가? 근데 그게 왜 피해를 주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거랑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 책 읽으면서. 그래서 딱히 되게 와닿은 문장은 없었는데 그런 너무 봐.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책이 너무 좋은 거야. 와. 왜 이름만 적으라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 그냥 무슨 서명 아니야? 서명 받으려고 막. 그런 건가? 운동 시대. 그래서 그 남자애가 교수가 왜 이런 시험을 냈는지를 알겠어서 자기는 이름 빼고 다 적었다고 했거든.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나는. 뭐 교수가 뭐를 주장할 때 뒷받침하는 찬성하는 서명으로 그걸 다 쓰려고. 그런 건가? 난 약간 그래 너네는 이렇게 수동적인 인간들이야. 점수를 받으려면 어차피 내 뜻에 굴복해야 되는데 사회운동 그런 거는 너네도 약간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거지. 결국엔 너네는 개인으로 떼어 넣으면 결국엔 이렇게 힘에 권력에 굴복하는 인간일 뿐이야. 뭉치면 너네는 힘이 있지만 그걸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약간 그래서 하는 건가? 왜냐면 다른 애들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름만 적었거든. 그래서 그 아직까지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가 그 술자리에서 얘가 그런 인간이라고, 얘가 진짜 대단한 인간이라고, 멋진 인간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뭐 보지 하다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가 있는 거야. 이종석 나오고 이보영 나오는 건데 유명해서 나도 예전에 봤던 거 같거든. 근데 본지 오래돼서 한번 보자 하고 어제 이제 그걸 2화를 봤다. 2화까지. 근데 거기서 약간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 이보영을 10년 동안 이종석이 기다렸어. 찾았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보영 닮은 사람이 보이면 쫓아가. 그래서 막 저기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막 이런 씬이 계속 나오거든. 그러다가 진짜 이보영을 찾아. 우연한 기회를 찾아서 걔가 이제 아는 척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아는 척을 할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걔의 뒤를 밟는단 말이야.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 뒤를 밟는 게 되게 로맨틱하게 나와. 이보영이 퇴근하는 길부터 막 되게 막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가서 걔가 집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 아 여기 살구나 해서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아니 이게 결국에는 스토킹이랑 뭐가 달라? 이게 로맨틱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드라마라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이 사람이 좋아서 했다는 거랑 스토킹이랑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피해자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건가? 근데 피해자가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스토킹인데 진짜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유지의 작가의 신작이 나왔어. 읽어줘야죠. 우정로드 책이에요. 짠. 나는 편지를 받았지롱. 근데 그런 게 필요하지. 필요해. 근데 니는 기준이 있어. 근데 나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사람들이 소개팅을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연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 시간을 써서라도 나는 해야겠다라는 그 동기가 확실하니까 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가 늘 말하지만 죽기 전에 불타오르는 세계상 하고 죽어야지.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 정도 진한 불꽃처럼. 타인과의 교류는 느껴보고 죽어야지. 이 세상에 지구상의 인구가 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내가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할 만큼의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기준이 당연히 있지. 뭔데? 수성훈 같은 외모에 어. 그 정도로 가정적이고 다정하고 자기 일에 어떤 되게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인성이 좋고 그런 게 당연히 있어. 그러니까 있는데 나는 그리고 일단은 신기한 게 그 사람이 나를 작정하고 자기를 포장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고 그 자리에 가서 다 파악을 할 수 있지? 그게 나는 어려운 거야. 사람을 한 번 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그 쎄한 거를 캐치한다든지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 새끼는 이런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캐치하는 게 난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게 남자를 연애 상대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타인의 어떤 그런 거를 사람이 입체적이라는 거를 계속 인지하고 살기가 난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그 단면이 난 그 사람이 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다각도로 요목조목 따져서 아 얘는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뭐 저런 애들을 가지고 이것까지 내가 어떻게 캐치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난 소개팅 나가서도 그냥 근데 어쨌든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 그분도 최소한의 기준을 남겨놨다는 거잖아. 맞아. 많은 기준을 허물어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뭐 해야 되고 뭐 취미도 맞아야 되고 막 사람도 좋아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얘기했을 때 쌤이 했던 말이 쌤은 송미교가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있으면 막 번호 따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 갈 때마다 번호가 따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현실을 봐야 된다고. 아니 그게 맞는 말이지. 근데 맞는 내가 말이야. 이제 지금 너무 연애를 미치게 원한다면 근데 주위에 상대가 없다면 그 사람 말이 맞지.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굳이 기준을 허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낮출 필요는 없지. 근데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고 굳이 내가 기준을 낮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연애가 너무 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들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건데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긴 하지. 근데 몰라 나는 나중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까지 애달프지 않은데 굳이 맞아. 왜 기준을 낮춰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던 그 남자 있잖아. 근데 그 남자가 사람들한테는 엄청 되게 좀 왜 저래 이럴 정도로 말을 거칠게 하고 맨날 그 하청업체에 나가가지고 쌈딱처럼 싸움하고 들어오고 그래서 맨날 왜 나가서 사람들한테 시비 거냐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고양이한테는 그렇게 친절해. 그래서 걔가 부업으로 도망간 고양이를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양이한테 함부로 대하고 고양이를 잃어버린 인간들을 막 극혐하고 얘네가 나가서 얼마나 뭐 힘들 건데 얘를 왜 잃어버릴 거면 키우지 말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물을 엄청 사랑하는데 사람을 대하는 건 엄청 막 모진 스타일이거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만약에 진짜 그냥 이 실제 사회에서 만났으면 사람을 거칠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인간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친하게 지낼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동물한테 친절하면 저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일 수 있지, 기질이. 근데 그 사람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방식이, 표현이 서툴러서 거칠게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너의 목소리를 들려 그 드라마에서도 이보영이 엄청 되게 거친 캐릭터가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도 막 되게 냉철하게 변호사인데 뭐 그 자기 의뢰인이 와도 딱 그냥 딱 이해관계만 딱 따져보고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든 말든 증거랑 이런 것만 딱 따져서 완전 그냥 가차없이 하는 그런 캐릭터거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이보영은 사연이 있어서 그랬던 애고 알고 보면 마음 너무 따뜻한 애고 이런 캐릭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모든 개인이 그럴 수 있잖아. 그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내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본 어떤 글에서도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기로 해서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그 여자가 자기가 예전에 뭐 학대당했다고 했나 뭐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나 뭐 그런 기억이 있대.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그런 상처를 남자친구한테 말한 적이 있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프로포즈를 하면서 나는 그때 그 가해자한테 너무 고맙다.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맞다.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고 미친 새끼 진짜. 아닌가? 나는 진짜 이 진짜 새끼는 그거는... 무슨 생각하는 거지? 하고 댓글을 봤어. 근데 사람들이 거의 한 10명 중에 9명은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사랑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또 사람이 입체적이라는 걸 간과했나? 아, 저 사람이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이 상황에 너를 만나게 해준 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건데 그냥 단어 선택을 잘못했나? 근데 어떤 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중요한 찰나에 그니까. 아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그런 말실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잔잔한 싸움에서는 무슨 단어를 꺼낼 줄 아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이 나도 되는 거야. 이건 아니다 생각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냥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서도 저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한다? 아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 계속. 근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그런 포인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잖아. 장점도 보는데 그 말은 좀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나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도 분명히 내가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럼 그 사람도 나를 끊어내면 되잖아.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상대도 내가 마음에 안 들겠지. 근데 나도 상대도 그런데 나를 참을 수 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참아야지 하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가능한 거고 타인인데 저 사람과 교류가 없는데 저 사람도 내가 마음에 안 들겠지만 참겠지 이런 것까지는 난 생각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지. 맞아. 그럼 지가 날 끊으면 그거 되잖아. 힘들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저런 단어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사람이면 난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세상을 너무 협소하게 사나? 그러니까 싶은 거야. 왜냐면 같은 사람을 볼 때 나처럼 보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글쎄.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도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최소 이 포인트에서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준도 있지.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나를 정 떨어지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어떤 포인트에서. 정 떨어지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남자를 만날 때도 당연히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고 저런 모습이 있고 사람이 입체적이지. 근데 그 모든 모습을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 자기들이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럼 내가 그 친구랑 같이 있어봐야 알지. 그리고 나도 너라는 친구랑 있을 때 또 저 친구랑 있을 때 다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모든 면을 겪어본 게 아닌데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나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맞아. 근데 책으로 배우는 게 어디야? 얼마 전에도 책 읽는데 동창회에서 이런 짓을 한다고? 소설을 읽는데 원래 그냥 이 나이쯤 돼서 한 40대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야. 동창회에 가면 서로 외로우니까 그래 한번 다음에는 얘랑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런 동창회가 있으니까
소설은 현실을 조금 떼가지고 맞아. 부풀리는 거지 없는 걸 만들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에 난 충격을 온 거야. 와씨 이런 세계가 있다고? 내가 이런 걸 몰랐다고?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다행이다 싶은 거야. 내가 이런 세계를 몰랐구나. 근데 몰라서 왜 이제야 알았지?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다행이다. 나는 그냥 평생 그냥 이런 세계를 그냥 책으로만 배우고 싶은 거야. 사람으로 배우고 싶지 않아. 맞아, 막 따뜨리기 싫어. 그러니까 술 게임 이런 것도 나는 항상 책으로 놀라고 싶어. 내가 술자리에 가서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배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그런 경험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1학년 때는 그렇게 놀지 않았어. 그러니까 1학년 때 처음 충격을 먹은 거야. 난. 아, 챙겨 먹은 거야? 그때 막 나는 술자리도 간다고 했을 때 난 다 안 간다고 했거든. 그냥 다 안 가고 뭐 뺨티가 있다. 전 괜찮아요. 안 갈게요. 귀엽다. 그래서 안 갔는데 딱 한 번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해서 간 적이 있어. 그래서 술도 저는 원래 안 마시니까 안 마신다고 하면 다들 괜찮다고 했는데 게임을 하는데 졌는데 난 안 마실 수 없잖아. 그거는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니는 너무 못 마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반만 마셔라 이렇게 해서 술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미치게 싫은 거야.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도 않은데 나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막 일단 막 신나면서 그 사람들 막 노래에 맞춰서 맞아. 막 무슨 노래를 틀어놓고 하는데 그걸 하고 있는 이 사이에 있는 내가 너무 싫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도망가고 싶고 와. 그 뒤로는 또 두 번 다시 안 가서 그 이후에는 난 그런 술자리를 간 적이 없거든. 그게 아마 인생 최초? 이자 마지막인 거야. 마지막에. 아니, 진실 게임 같은 것도 너무 웃기잖아. 내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거기서 뭐 진실인 척하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자. 거짓말 탐지기.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걔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그냥 그 순간에 내 어떤 긴장도를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거겠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해. 웃기다. 진짜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려. 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좀 유한 버전이잖아요. 참아. 나는 아니? 그렇게 꼬셨거든. 나를 한 10번 정도 꼬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원하는 100%의 정답은 당연히 못 뺐지. 그리고 나도. 공감도 내가 못하는 걸 알아. 나도. 공감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타인이라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그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수 있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더 막대하겠지. 네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맞아. 조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당연히 사람은 타인을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공감할 수 없지. 근데 왜 공감을 바라고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거에서 상처를 받냐고. 굳이 애써. 그러니까 사람이 타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관계가 시작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냐고. 하나가 될 수 없다고. Another day with a sunny sky, trying to light my way, but I'd rather be in the dark.